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그,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들께서 되게 여러, 다양한 면에서 많이 봐주셨고요. 저도 많이 배웠고, 또 그 전에 이제 센터에서 하셨던 분들 이야기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이건 이제 학교 전체의 내용이어서 저희가 부서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학교 현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와 있고요. 학교가 뭐 500명이 안 되고 또 교실 한 교실당 한 8명에서 한 15명 정도 돼서 그리고 기숙학교여서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 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세 파트로 나뉘는데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현황하고 수업 효과 분석한 결과 그다음에 여러 이제 교육 혁신 선도를 위한 특색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지난해 온라인 개학을 또 국내 최초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3월 5일부터 그 3월 22일 개학 전인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개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학이 연장되는 바람에 이제 온라인 학습 자료를 주고 이제 학습을 하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3월 23일 날은 개학을 해서 한 11주간 실시간으로 양방향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집에 있고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에 나오시거나 혹은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거의 이제 모든 시간표에 맞춰서 대면 수업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한 100여 개 과목 그리고 분반이 한 266분반을 거의 실시간으로 그 모든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 운영 노하우를 교육부와 함께 공유를 했었죠. 저희 학교는 한 4개 학부로 나눠져 있어요. 물리지구과학부하고 화학생물, 그다음에 수리정보, 인문예술학부. 그래서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온라인 개학 직후에는 그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한 62% 하다가 그리고 또 음성 강의 자료를 탑재해서 또 과제를 내는 처음이어서 선생님들 다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또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업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됐고, 그다음 학교에는 거의 되게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창의 연구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 프로젝트에서 한 3명이 한 팀이 된다거나 아니면 3학년인 경우에 혼자 한다거나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는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개학 이후에 이제 한 시간이 지나서는 수업을 거의 전부가 요거 이제 강사 선생님 수업이셨고요. 그래서 거의 전부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게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방법을 시도를 해 봤고요. 가장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인제 뭐 우선 인제 수업 동영상을 촬영해서 탑재하고 수업을 하는 방식 혹은 그 PPT에 음성 녹화만 하는 경우 뭐 요렇게 해서 수업을 초반에는 트라이를 해 봤었는데요. 학생들은 그 PPT에 음성만 녹화된 경우보다는 그래도 PPT에 선생님 얼굴이 있는 경우를 더 좋아하고 또 그것보다는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하는 것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1 학기가 지나가고 2 학기에는 그 하이브리드 수업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들의 그 3분의 2만 그 등교하라는 그 교육부의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인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이제 1학년들은 1학년들만 수업을 듣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학년 경계가 없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제 2-3 학년들이 같이 듣는 수업이 거의 전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제 하이브리드 수업을 운영을 했고요. 더불어서 인제 온라인 수업이 좀 유지가 되면서 원격 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제 진행이 되었고요. 저도 인제 2-3 학년 혼합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2 학년만 기교한 상태에서 이제 3 학년들은 줌으로 이렇게 줌 아이들 인제 사진이 있는데요. 줌으로 접속해서 서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2 학기 때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그 국내외 온라인 위탁 교육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보통 2학년 때 국외 위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좀 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어 쉽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인제 다른 인제 학교하고 연결이 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 주어서 이렇게 이베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하고 함께 그런 이제 온라인 위탁 교육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저희 온라인 연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인제 국제 공동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인제 그 나라에 간다거나 그 나라 학생들을 초청한다거나 하는 기관이 한 뭐 한 6-7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어 이 국가들은 우리가 초청이나 방문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 좀 그 대화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었습니다. 또 안타까웠던 건 국제과학영재학술대회에 여러 학생들이 다 그 청소년들이 모여서 인제 그 사이언스 페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모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서 좀 안타깝지만 또 온라인 나름대로 되게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물리지구학부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호주와 그 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함께 또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 또 인제 그 사이언스 페어에 또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제 온라인 수업 효과 분석 결과인데요. 이건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과 함께 그 교육연구원에서 우리 학교 대상으로 교사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 이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인제 물어봤을 때 거의 다 없었고요. 근데 온라인 수업 만족도는 학생들이 이제 5점 만점에 상당히 그 학생들이 인제 교사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세부 만족도로 본다면 조금 더 그 모든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수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빠르게 했고요. 또 수업이 인제 많이 진행되고 나서는 약간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이런 그 숫자들이 떨어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은 우리가 인제 카테고리를 뭐 이해도라든지 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 흥미도, 참여도, 몰입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인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가장 이제 컸었고 또 학생 몰입도에 대한 효과성이 가장 낮게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다들 그 학생은 한 60%, 교사는 한 78%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수업 효과의 분석 결과는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교사로서 느끼는 바는 크게 그 큰 카테고리로 한 4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학생들 뭐 클럽 활동, 오케스트라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수업이나 인제 교과 내용 학습에 있었을 때는 그 수업하고 실험 수업, 창의 연구 활동, 지필 평가에서 조금 많이 변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수업들이 뭐 토론 수업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교실 수업도 있고 이런데요. 전통적인 교실 수업은 사실상 온라인으로 바뀌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제 그 수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토론 수업이라든지 뭐 여러 그 학생 상호 간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수업들, 그다음에 교사 학생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수업들은 조금 어려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오히려 또 인제 뭐 그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하기 좀 어려웠던 학생들은 또 옆에 인제 메모나 문자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쪼금 답답해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 학교 그 수업은 그래도 인제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제 실험 수업이라든지 이제 창의 연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학생들이 비교했을 때까지 미뤄 놓고 그때 돼서 하고요. 실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손정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제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혹은 뭐 그 데이터를 인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학교에서 인제 2 학년들이 모아서 3 학년들과 함께 뭐 그 해석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험 수업과 창의 연구 활동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지필 평가 부분인데요. 뭐 평가라는 부분 이제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대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들 선생님들도 고민을 하고 그 전부터도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알려진 그 도표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지식과 이해를 이제 익히고 그 다음에 분석, 종합, 평가의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그 학습을 하고 그 교육을 받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식과 이해 면에서는 온라인으로 그 진행을 하고 또 그 아니면 뭐 이렇게 뭐죠 이제 동영상 자료라든가 하지만 이제 분석 종합 평가는 서로 이제 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선생님들은 이제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을 좀 평가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또는 경쟁보다는 개인 성장, 피드백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바람에 맞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고민이 되면서 아마도 요런 주제가 바람을 타고 훨씬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노력을 또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교육 혁신 선도를 위한 특색 사업으로는요. 저희가 한 일단 3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AI 분야 영재교육 운영 선도 모델 연구가 있었고요.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다음으로는 인제 과기정통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요번에 인제 저희 학교하고 함께 교육 혁신 선도 모델을 수립을 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 요 부분은 인제 조선대학교 교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가 한 파트로 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로 지금 나왔던 뭐 플립드 러닝이라든가 그 ePBL 문제중심 학습이라든가 협력 학습으로 온라인 코티칭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것들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업의 다방면으로 적용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인제 지난 10 년간 계속 그 교육 환경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4년에는 인제 그 대학에서 쓰는 LMS 시스템을 가지고 자료 탑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었고 교실 환경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세대 강의 환경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제 동영상 원격속 콘텐츠 제작 같은 이제 그런 하드웨어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채팅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렇게 인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다 돌아와서 인제 수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다른 점은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는 학생들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인제 오프라인으로 대면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